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2단원 물질의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각각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미리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 오셨을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시험 문제를 푸는 기분으로 한 문제 하나씩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보기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과학 성적은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선생님과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퐁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원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까지 해당하는 원소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 그것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원소들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 원소 기호로 쓸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원소 기호 열심히 외우셨죠? 그러면 각각 어떠한 원소인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가. 숯, 흑연,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죠? 숯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는 그 재료이고요. 흑연은 연필, 심으로 활용하죠. 다이아몬드는 귀금속을 만들 때 씁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모두 공통적으로 어떠한 원소? 탄소가 들어있죠. 탄소는 영어로 카본이라고 하고 그것의 첫 글자를 따서 원소기호 대문자 C로 나타내지요. 다음 두 번째 나를 볼게요. 가볍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래서 광고용 풍선에 넣는다.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은 뭔가요? 바로 수소예요. 그런데 수소는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풍선 속에 넣어서는 위험해요.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다음으로 가볍고 그리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기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헬륨이에요. 그럼 헬륨은 원소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헬륨의 첫 번째 글자 H로만 쓰면 수소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헬륨의 중간 글자 E를 소문자로 붙여서 He 이렇게 표시하면 헬륨의 원소 기호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 즉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전선에 이용을 한다. 그럼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금속 물질들 중에서 값이 비교적 저렴해서 전선에 많이 이용하는 금속은 뭔가요? 바로 구리죠. 구리는 원소 기호로 첫 번째 글자 대문자 C, 두 번째 글자 소문자 U, 이렇게 CU로 나타냅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에 있네요. 4번이 정답이지만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원소 기호 점검해 봅시다. H 수소, O 산소, Au 금이죠. 그리고 Ag 은이고요. N 질소, Fe 철. 그리고 F 플로린, PT 백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이것을 가지고 화학식을 만들 수 있고요. 화학식을 만들 수 있어야 그다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으니까 원소 기호 꼭 중요한 몇 가지 그 중학교 교육 과정에 나타나는 것들은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와 같이 물질을 가와 나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화학식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소.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기체 상태의 수소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산소도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소 분자 상태로 기체를 이루고요. 나트륨은 금속이에요. 금속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그냥 원소 기호로만 표시를 하죠. 물은요.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 결합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은 여러 개의 이온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나트륨 이온 하나당 염화 이온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서 NaCl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쓰고 봤더니 가에 있는 물질들은 수소, 산소, 나트륨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가는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가와 나의 명칭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 보면요. 네, 정답은 2번에 있는데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은 왜 틀리는지 볼게요. 첫 번째, 기체. 여기서 보면 수소와 산소는 기체이지만 나트륨은 고체이죠. 그리고 여기서 물은 액체이지만 염화나트륨은 고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이러한 구분으로는 나눌 수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 여기에 있는 원소와 화합물은 모두 다 순물질입니다. 여기는 혼합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 둘은 모두 원소인데 이것은 가 속에서 수소와 산소 같은 것은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 원소, 가 안에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여기에 있는 원소와 화합물은 모두 다 혼합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 가지 원소와 그리고 혼합물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혼합물에 포함된 원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 스펙트럼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불꽃 반응을 배웠어요. 불꽃 반응은 시료를 찍어서 겉불꽃 속에 넣었을 때 그 특유의 불꽃 색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데 이 불꽃 반응 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알 수가 있죠. 금속 원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불꽃 반응 색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둘 다 빨간색이죠. 그러한 경우는 둘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분광기를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는데 원자마다 또는 원소마다 선의 개수, 선의 굵기, 선의 색깔, 선의 위치 등등등이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떠한 원소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볼게요. 지금 혼합물은 어떠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선 스펙트럼은 다른 여러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알려줄게요. 만약에 혼합물 속에 A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면 A가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의 선의 수가 총 3개죠. 그러면 첫 번째 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A의 선 스펙트럼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 속에는 A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B를 볼게요. B라고 하는 원소는 선 스펙트럼에서 이 두 줄의 선이 나타나는데 혼합물 속에서는 이 B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첫 번째 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B라고 하는 원소는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려면 이 스펙트럼, 이 한 세트가 모두 다 혼합물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선부터 혼합물의 선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B라는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 C를 볼게요. C는 총 4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선 혼합물에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 모두 나타나지요. 따라서 C라는 원소도 혼합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결론, 혼합물 속에는 A와 C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그 원소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할 때는 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모두 다 그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 모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보기를 보면서 돌턴의 원자설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네, 이것은 돌턴이 말한 원자의 정의에 해당하죠. 돌턴이 말하기를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볼게요. 2번. 철이라고 하는 이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금이라는 원자로 변할 수 있다? 그런가요? 돌턴이 말하기를 원자라는 것은 없던 게 새로 생기지도 않고 있던 게 다시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었던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없다. 이 뒷부분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2번 틀리고요. 다음, 은 원자와 금 원자는 크기는 다르지만 질량은 같다. 은과 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예요. 그렇다면 모양, 크기, 질량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산화철과 황화철 속에 들어있는 이 철이라고 하는 원자는 서로 다르다? 산화철 속에 들어있는 철, 황화철 속에 들어있는 철, 둘 다 같은 철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원자예요.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모양, 크기, 질량이 모두 다 같다라고 했지요. 이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4번 틀리고요. 5번. 탄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그 결합 비율과 관계없이 항상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런가요? 돌턴이 말하기를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는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도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되지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돌턴이 말하기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던 원자 속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원자는 쪼갤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A라고 하는 입자, 이것을 전자라고 하지요. 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원자핵도 다시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서 잘 이탈하기도 하고 다른 원자로부터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보다 1800배나 무거워요. 그러한 것들이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핵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 있고 전자들은 주변을 움직인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원자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A는 여기서 전자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죠?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운동한다. 네, 가볍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던 원자가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다? 양성자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탈하지도 않고 다른 원자에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보다 가벼운 전자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중성 상태였었던 이 원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원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네온의 원자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자 모형부터 자세히 우리 살펴볼게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지금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이런 플러스 10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양성자 때문이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총 10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만큼의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다음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 10,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 10. 둘을 합치면 전기적인 중성이란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원자의 총 전하량은 0이다? 그렇죠. 핵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 10이고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은 0. 전기적인 중성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총 10개 있다?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총 10개 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원자 핵은 양성자 5개와 중성자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은요, 현재 양성자 5개가 아니라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 10개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중성자는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원자의 질량을 재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자 모형을 보고서 그 전자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온. 다음은 이온 모형 카드와 사용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 모형 카드를 보니까 A이온, B이온, C이온 총 3가지의 이온이 있네요. 규칙 첫 번째 봅시다. A이온처럼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얻은 전자 1개를, 그럼 A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더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이온은 어떻게 우리가 이온을 화학식으로 표현한다? 중성 상태였던 원자가 전자를 하나 얻었으므로 A1- 또는 A-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리고 홈이 파인 부분, B이온이나 C이온처럼 이렇게 파인 부분은 무엇을 뜻한다? 잃은 전자 1개를 나타낸다. 그럼 B이온은 중성 상태인 원자였는데 전자를 1개 잃어버렸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죠. 따라서 B이온은 1+ 또는 그냥 B+ 이렇게 이온으로 나타내고요. C는 그럼 잃은 전자가 2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C이온은 C2+ 이렇게 이온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용 규칙 볼게요. 두 번째 규칙은 카드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홈이 파인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근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중성 상태예요. 그렇다면 튀어나온 이제 돌출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또 오목하게 파인 부분도 남지 않도록 모두 빈자리 없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전기적인 중성 상태인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가 결합한다면 A 하나당 B 하나, A와 C가 결합한다면 A 2개당 C 하나가 결합해야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런 규칙을 이해했다면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여기 살짝 지우고요.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은 A이온에 해당한다.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인가요? 음이온인가요? 양이온이죠.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해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수소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같은 물질은
전자를 잃기를 좋아하죠. 전자 몇 개? 한 개를 잃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1 플러스, Na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A는 A 마이너스 1가 이온이죠. A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전혀 같지 않아요. 기억 틀리죠. 오히려 B 이온에 해당한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B 이온의 화학식은 B 마이너스이다. B 마이너스가 아니라 B 플러스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A 이온과 C 이온으로 만든 전기적인 중성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CA2이다. 볼게요. 지금 A는 음이온이에요. 그리고 C는 이가 양이온이죠. 둘이 결합해서 전기적인 중성이 되려면 C이온 하나당 A이온은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화합물로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것 먼저 쓴다? 양이온 먼저 쓰죠. 그래서 양이온은 C 하나당 A이온 2개 결합하니까 CA2 이는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쓴다. 따라서 디귿만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구리이온과 산화이온이 결합한 물질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이 무엇인지 화학식으로 정리하고 보기에서 답을 찾을게요. 이 물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리이온, 산화이온, 구리이온, 산화이온, 구리이온, 산화이온 이온들이 굉장히 크게 덩어리째 모여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물질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서 화학식 중에서 실험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양이온 먼저 써요. 구리이온 먼저 쓰고요. 다음 산화이온 쓰는데 구리이온 하나당 산화이온 하나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비율을 구리이온 하나당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 작은 글씨로 산화이온 하나. 일은 생략 가능하니까 CuO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읽을 땐 어떻게 읽느냐? 음이온 먼저 읽지요. 산화이온 그리고 양이온 구리이온이죠. 그래서 산화이온, 구리이온이니까 이온자 떼고 산화구리라고 읽어요. 그런데 구리라고 하는 이 물질은요, 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구리는 2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온도 있고요. 플러스 1가짜리 이온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라고 하는 같은 원소이지만 다양한 전하량을 갖는 그런 이온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금속을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원소의 전하량을 이 한글로 쓴 부분 뒤에다가 로마 숫자로 하나 더 써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리는 지금 2 플러스 이온이니까 로마로 로마자 숫자 2를 괄호 안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리의 전하량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화학식은 CuO이며 산화구리2라고 읽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전기적인 중성을 띈다.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양이온은 2 플러스, 음이온은 2 마이너스예요. 각각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전기적인 중성이라 할 수 있지요. 니은 맞고요. 디귿. 구리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한다.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자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산소와 구리 각각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건 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기역과 니은 이 둘이 답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수용액의 전기적인 성질과 이온 간의 반응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액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이 순서도를 보도록 할게요. 수용액 중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그러한 수용액을 우리가 전해질 수용액이라고 하지요. 그럼 전해질은 왜 전류가 흐른다? 바로 이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그러니까 이온이 결합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속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죠.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러한 물질은 비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과 반대죠. 그럼 비전해질은 왜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적인 중성 상태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럼 전해질 중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은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은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음이온은 염화이온이라든지 브로민 이온이라든지 아이오딘 이온처럼 이러한 이온과 은 이온이 결합을 하면 앙금을 만들죠. 그렇죠? 앙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음이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는 비전해질이다? 아니죠. 가는 전해질이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설탕물은 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네, 설탕물 속에 들어있는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비전해질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Ag 플러스 은이온과 반응한 음이온이 염화이온인 경우에는 다는 앙금이 생성된다? 은이온과 염화이온은 반응을 하죠. 그렇죠? 알자이온이죠. 반응을 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침전물을 만듭니다. 즉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그림은 같은 농도의 물질 A, B가 녹아있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부터 먼저 볼게요. A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A 수용액에 들어있는 A라고 하는 화합물은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 하나가 결합되어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 속에 들어있었던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양이온이 플러스 1만큼 전하량을 가졌다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가 1대 1인 거죠. 또는 양이온이 플러스 2라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2. 양이온이 플러스 3이라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3만큼의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1대 1인 거죠. 이번엔 B를 볼게요. B를 보니까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B라고 하는 화합물은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 2개가 결합했을 때 전기적인 중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양이온과 여기다 쓸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이 2개가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전하량이 2배 더 커야 되겠죠. 또는 양이온이 4 플러스 이온이라면 음이온은 각각 2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야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전기적인 중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와 B는 전해질이다. 전해질인가요? 네. A 수용액 속에 양이온, 음이온, B 수용액 속에도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있죠? 이온이 들어있어요. 즉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류가 잘 통합니다.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기억 답이고요. 다음 니은. B 수용액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B 수용액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나요? 음이온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나요? 그렇지 않죠.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이 화합물이 전기적인 중성 상태예요.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량이 음이온의 전하량보다 2배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전기적인 중성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수용액 A, B에 존재하는 양이온 1개의 전하량이 같으면 음이온 1개의 전하량은 B가 A의 2배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그때 음이온은 각각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이것과 양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 요 경우죠. 요 경우는 A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플러스 이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으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만큼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럼 이제 음이온만 볼게요. B의 음이온은 마이너스 1, A의 음이온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B가 A의 2배만큼 전하량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전하량은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맞는 것은 기억만 해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이 담긴 페트리 접시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결정과 황산구리 결정을 떨어뜨리고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럼 이 실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질산칼륨 수용액이 이제 담긴 페트리 접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산칼륨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질산칼륨은 색을 띠지 않아요. 근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증류수,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이죠. 즉, 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왜 보라색을 띠고 있느냐? 여기 힌트가 있네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보라색을 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음이온이죠. 그럼 음이온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 어느 극으로 이동을 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구리. 황산구리는 푸른색을 띠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죠. 그렇다면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것이 바로 구리 이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망가니즈산 칼륨, 황산구리는 비전의 질이다? 아니죠. 이 물질들은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 황산이온과 구리 이온, 이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따라서 비전의 질이 아니라 전해 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 보라색 물질. 보라색 물질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죠. 이것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음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바꿔야겠죠. 2번 틀리고요. 3번 푸른색 물질. 푸른색 물질은 구리 이온이죠. 이것은 양이온인데 이것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바꿔줘야겠어요. 3번도 틀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이다?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그럼 5번이 답일 텐데 5번 잘 볼게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세 종류이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어떠한 이온?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이온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실험 상황에서 음이온을 모두 골라볼게요. 음이온. 질산 칼륨도 이온으로 되어 있죠. 질산 이온과 칼륨 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이 중에서 질산 이온이 음이온입니다. 이것도 색을 띠진 않지만 이동을 해요. 다음,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칼륨 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음이온이죠. MnO4-. 다음, 황산구리라는 물질은 수용액 속에서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음이온은 황산 이온이 해당해요. SO4-. 그래서 총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하나, 둘, 셋. 세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색깔을 띠는 이온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색을 띠지 않는 이온도 자기가 가진 전하량과 반대 전극으로 이동한다는 것. 요거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 물질을 이제 찍어서 불꽃에 집어넣었더니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이었다. 그럼 보라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는 바로 칼륨이지요. 칼륨은 우리가
원소 기호로 K, 대문자 K로 쓰지요. 그럼 두 번째, 질산납 수용액과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을 만들었다. 질산납 수용액에는 질산 이온과 납 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이온 중에서 어떠한 이온이 앙금을 잘 만들죠? 바로 납이죠. 질산 이온은 앙금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럼 납 이온을 여기다가 표현을 한다면 납 이온은 2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이온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 앙금 뭐가 있죠? 납이 들어있는 노란색 앙금은 바로 아이오딘화 납입니다. 근데 아이오딘화 납은 납 하나당 아이오딘이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납이온은 지금 2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결합되어 있다면 아이오딘화 이온은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2개 결합했을 때 노란색 앙금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도 세 번째 거 읽어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른다. 즉 전해질이다 라는 것이죠.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이오딘화 칼륨을 찾으면 돼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1번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구별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해당하는 물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순서도를 따라서 어떠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찾아내 볼게요. 여기 3가지 수용액이 있어요. 그중에서 질산은을 가했을 때 앙금이 생기는가? 질산은은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은이온이 앙금을 잘 만들어요. 이것은 잘 앙금을 만들지 않죠. 그럼 음이온과 결합해서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들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그럼 음이온들 봅시다. 염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 이것과 결합해서 흰색 앙금을 만들죠. 이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도 앙금을 만들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질산이온은 결합해도 앙금 만들지 않죠. 따라서 얘 쪽으로 가는 것은 얘네 둘이에요. 이 둘.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아니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가할 때 앙금이 생기는가? 탄산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근데 탄산 이온은 앙금을 잘 만들죠. 이것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 음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양이온을 골라볼게요. 나트륨은 앙금 잘 만들지 않지만 칼슘은 앙금을 잘 만들죠. 따라서 이때 이 칼슘과 탄산이 결합하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A 수용액에 해당하는 것은 염화칼슘, B 수용액에 해당하는 것은 염화 나트륨, C에 해당하는 것은 질산 나트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답을 찾으면요. 1, 2번 다 틀리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틀리고요. 5번 볼까요? 5번도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물질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은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